챕터 2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가장 쉽지 않은 파트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 올린 그 학설 같은 거, 범죄 체계론과 함께 생각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모든 지문을 이해하기가 쉬웠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최근 입장. 이 최근 입장이 결국 이 위법성 전제 사실이 착오는 결국 오상방위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객경상이 없고 그러니까 현부침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경우, 그러니까 현부침이 없고 방위 일사가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를 오상방위로 하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지금 이제 5가지 학설이 핵심이잖아.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내가 이해하기 편했던 건 최근 흐름을 보는 거야. 최근에는 이걸 이제 이중적으로 보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 보면 이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으면 구성요건 쪽 고의도 없다고 봐. 왜냐면 현부침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했잖아. 이걸 이제 착오로 보는 거야. 객체의 착오. 그러니까 사실의 착오로 보고, 또 책임 고의도 없다고 봐서 여기는 이제 책임 쪽의 이제 착오는 금지의 착오잖아. 위법성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거야. 인식과 현실이 다른 거니까 금지의 착오.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의 현재를 결과적으로 이중적으로 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흐름을 좀 이해하면 쉬운 것 같아. 가장 먼저 엄격 고의서부터 보면, 엄격 고의설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범죄 체계론에서 공부했던 고전적 범죄 체계론을 떠올리면 좀 쉬운 것 같아.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서는 고의의 의미를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모두 포함된 의미로 봤고, 또 고의가 책임이 있었잖아.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보면 이제 쉽거든. 쭉 보면 엄격 고의설은 객관적 사실이 차고 또는 위법성이 현실적 인식이 없으면 고의범이 책임을 지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인 이유는 고의 위치가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쭉 보면 사실의 인식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범으로 가는 거고, 사실의 인식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고 인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식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보통 이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 또는 과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문에 좀 사례형 같은 지문을 주면 힌트를 좀 주더라고. 이런 걸 체크해서 이런 경우에는 과실로 간다.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과실범이라는 경우는 결국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처벌하는 거잖아. 근데 보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주침죄, 주거침입죄, 폭행죄, 절도죄, 이런 죄들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버리니까 무죄다. 선지에서 이런 죄의 경우에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면 틀린 거라는 거 생각하고, 또 책임 조각. 사실의 인식 또는 위법성 인식도 없고 인식 가능성이 없는 경우, 누가 봐도 이건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문제가 되어야겠죠. 이게 보면 여기서인데 결국 엄격 고의설은 큰 문제가 아니야 됐어. 보면 사실의 인식 쪽에선 문제가 없는데 위법성의 인식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야. 보면 이 위법성이 인식이 없고 인식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과실범으로 처벌하잖아. 이 경우가 문제가 된 건데, 위법성이 인식이 없고 인식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전부 과실범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한다면, 누구나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범죄의 경우, 그러니까 확신범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범죄인데 자기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확신범, 또는 이제 배우지 못해서 나만 이제 이게 범죄인지 모르는 거지. 모든 사람들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건데 왜 과실범으로 처벌하냐. 심지어 과실범은 처벌 규정이 없으면 불가버리라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존재한 거야.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아무리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람들, 뭐 확신범, 못 배운 자, 이런 사람들도 모두 과실범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런 기존 엄격 고의설의 입장을 좀 제한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주장이 등장했고, 이런 비판에 따라서 제한 고의설이 탄생하게 된 거야. 제한 고의설은 고의 인정이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까지 요구하는 엄격 고의설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은 사실의 인식과는 조금 구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한 고의설은 적어도 위법성의 인식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없더라도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만 있다면, 이게 핵심이야.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 성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 확신범이나 배우지 못한다. 누가 봐도 범죄인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의범 처벌이 맞는데 과실범 처벌로 가고 또 과실범 처벌 기준이 없으면 불가불로 가는 거. 이 구조가 옳지 않느냐. 이런 비판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이 제한고의서는 이러한 입장을 비판을 받아들여가지고 위법성이 현실적 인식이 없어도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고의범이 성립된다고 본 거야. 그래서 여기는 보면 제한고의서리 같은 경우에는 고의범 또는 책임 조각, 즉 유죄 또는 무죄의 결과만 나오지 과실범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제한고의서에 따르면 과실범이 성립한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고의범과 책임 조각 이 두 가지 결과만 나오기 때문이지. 뭐 인식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뭐 착오가 과실이 있다, 주지의무 위반이 있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 따라서 제한적 고의서는 위법성이 현실적 인식이 없는 경우 착오의 과실이 있으면 고의범이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이 말은 즉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범이 성립하고 인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고 이해하면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엄격 책임설이죠.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범죄 체계론에서 목적적 범죄 체계론의 입장에 따르죠. 고의 의미가 사실의 인식으로 한정이 되고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이 독자적인 요소가 되어 고의와 분리가 된 뭐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보면 엄격 책임설은 목적적 범죄 체계를 기초로 하여 위법성의 인식을 예외 없이 독자적 책임 요소로 보는 입장이야. 오상방이 상황을 위법성이 인식 문제로 해결하려는 입장이므로 금지착오로 간다고 이해하면 쉬워. 그래서 보면 인식, 그러니까 내 머릿속은 위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객정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현부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의 인식은 위법하지 않았어. 하지만 현실은 현부침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한 거야. 따라서 인식과 현실이 달라. 내 머리는 위법한 행동을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으나 현실은 위법한 경우 이를 착오로 보는 거야.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책임이 결국에 뭐야? 심정방가치잖아. 심정방가치. 나쁜 마음으로 했냐라는 거야. 따라서 착오구나. 근데 책임이 착오는 뭐야? 금지 착오잖아.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 유죄. 근데 이제 그 정당한 이유가 있까 없면 너만 착각하느냐, 누구나 착각할 만하냐, 누구나 착각할 만해서 책임이 조각될 만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 너만 착각할 것 같다 이러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는 거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고의범 유죄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착오에 정당한 이유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거 착오잖아. 그러니까 고의범이랑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착오를 했는데 왜 고의범으로 가냐. 어쨌든 착오가 있던 사람이니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 책임설. 제한적 책임설은 이제 목적적 범죄 체계 다음에 이제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을 기초로 하지. 우리 합일체적 범죄 체계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고의 이중적 기능을 인증하는 거였잖아. 그 목적적 범죄 체계에서는 책임의 위법성 인식만 이 독자적 책임 요소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책임 고의에는 그러니까 구성 요건적 고의가 있고 책임에는 책임 고의가 있어가지고 고의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지. 이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이 위전착의 문제를 책임 고의 문제로 해결한다고 보면 돼. 보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을 먼저 볼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는데 얘는 이제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다고 보는 거야. 강목으로 내리친 거 알잖아. 공포를 내쳤어.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 고의 있는데 나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책임 고의가 조각돼서 과시범으로 한 거지. 왜? 책임은 심정 방가치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 책임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범으로 간다는 거죠. 과실범으로. 고의가 조각됐으니까. 근데 이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있더라. 보면 범죄체계론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과실범이 나오려면 이 구성 요건이 조각돼서 과실범, 위법성 없으니 과실범, 과실범 이렇게 이제
과실범이 나와야 되는데 법효과 제한책이 들으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으니까 여기선 고의범이라고, 위법성은 정당방위가 없으니까 고의범이라고. 갑자기 책임에서 과실범이 나오는 거야.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에서 모두 검토했을 때 과실범이 나와야 과실범이지, 구성요건과 위법성에서는 고의범인데 뜬금없이 책임에서 과실치상이 나오는 것은 범죄 책임이나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아니냐, 이런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던 거야. 따라서 이제 이 법효과 제한 책임서를 주장한 사람이 법명을 하는데, 원래는 범죄 책임론에 따라서 이거 책임도 이 책임 종합되어 과실범이 되는 게 아니고 고의범으로 가는 게 맞는데 법효과만 과실로 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야. 법효과를 고의에서 과실로 제한하는데 어디서? 책임에서. 그래서 법효과 제한 책임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서 구성요건 착오의 유추적용설이 등장하는 거야.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책임 요소로 보면서도 사실의 착오와 같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야. 즉 책임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이라 보면서 구성요건적 고의도 조각시켜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는데, 아까의 관점에 생각하면 여기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다고 봤잖아. 여기서는 어차피 범죄 책임론에 맞지 않는 행동이니까 그냥 이거 날려버려. 그런 입장이 구성요건이 착오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구성요건이 고의를 날리려면 사실이 착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이 착오, 구성요건이 착오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거를 유추 적용해서 날려버리자. 그래서 범죄 체계론에 맞게 과실범이 나오게 하자. 이게 바로 구성요건 착오 유추 적용설이다. 유추 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 고의가 없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는 간접 정범을 성립할 수 있지만 공범은 성립할 수 없다. 왜? 공범이 왜 성립할 수 없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한적 종속 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이 있고 위법성이 있어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성요건적 고의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범이 성립할 수 없는 거지. 설문을 읽어보면 고의범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고의도 인정되어야 하고 책임 고의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고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면 결국 반쪽짜리 고의로는 고의범이 될 수 없으니 의미가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범죄체계론에 맞게 하려면 구성요건적 고의도 없애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없앨까? 이 구성요건적 고의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이 착오이고 이 상황은 구성요건이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니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 적용해서 이를 구성요건이 착오 유추 적용설이라고 부르자. 따라서 유추 적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결국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시키고 행위자에 대한 과실범 처벌의 가능성만 남겨두려고 하는 입장이다. 다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면 착오자의 미수 행위와 그에 가담한 악의 제3자에 대한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른다. 왜냐하면 구성요건적 고의를 날렸기 때문에 제한적 종속 형식에 의해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공범이 성립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따르면 법효과 제한 책임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지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고, 유추 적용설에 의하면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 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최근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중 고의로 가는 입장이다.